그리고 이제 지금 미디어치가 참 이 전선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가장 이 미디어치가 겪은 전선 중에서 제일 세게 겪고 있는 게 바로 가세현 무리들의 거짓 난동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가세현 무리들은 탄핵 무효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역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선동하기 때문에 이 김용호 플러스 강용석 부정선거에 다 걸리는 겁니다. 가세현 라인들하고. 그럼 이 가세현 무리들과 싸우려면은 다른 이제 이른바 연대가 필요한데, 가세현하고 들이붙을 수 있을 법한 노선이 사실 이제 이 페넷마이크하고 정규제 주필이잖아요.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근데 도저히 안 되잖아, 이 정규제 주필하고 미디어치하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규재 대표하고 이제 이 총선 이후의 노선을 보면은 안정권 사기꾼 오한 거 말고는 우리하고는 틀린 게 별로 없었어요. 부정선거나 탄핵이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규재에게 부정선거 갖고 혼자 싸우기 힘든데, 아니 미디어치가 하고 있지 않냐. 당신 그 안정권 문제만 해결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정규재는 흘려졌습니다. 과연 이게 안정권한테 얼마나 먹어서 그러나.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정규재는 아는 거야. 자기는 어차피 또 이 브로커 하러 가야 되는데 미디어워치는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어차피 또 갈라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미디어워치하고 선을 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규재의 이제 이 노선이 들어왔는데, 부정선거랑 차이가 없어요. 정규재나 하는 짓이. 이거 지금 8월 24일 글입니다. 이거. 탄핵을 반성하지 못하는 동안은 모든 것이 개꿈이다. 언제부턴가 정규재 씨가 갑자기 탄핵 무효 전사가 돼가지고 막 탄핵을 떠들어요. 아니 홍준표 지지할 때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지지할 때는 김무성 유승민 다 손잡고 가자 하더니 그냥 갑자기 막 2019년도부터 갑자기 막 탄핵 무효 전사로 바뀌었는데, 핵심은 뭐냐, 어쨌든 탄핵을 반성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지금 8월 24일에 써놓고, 이거 써놓고 어제 이준석을 불러서 히덕거리고 오늘 유승민 불러서 히덕거리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탄핵에 책임이 없다고 떠들어댔다면서요. 정규재 씨가. 지금 이 탄핵을 반성하지 못하면은 모든 게 개꿈이라 그러는데, 탄핵 반성하지 말고 묻어버리자고 자랑질 했던 자가 누굽니까? 아니, 자기가 대구에서,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인 정치 고향인 대구에서 내가 탄핵을 묻었다고 자랑질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이준석 아니에요, 이준석. 어? 그래서 조중동이 다른 놈들 못 믿고 탄핵을 가장 화끈하게 무식하게 묻어버릴 만한 이준석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이 글 쓴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준석을 만세 부르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이제 그냥 비호 찬양하겠다. 이게 논객이에요?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이거를 지우던지, 이거를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더니 오늘 또 아예 이제 유승민을 불러가지고 히덕거리던데,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정준희 유승민 탄핵 설전인데, 원래요 언론에서 본인이 탄핵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상대가 탄핵의 주범이잖아요. 인터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제가 탄핵 주범을 제가 불러낸 적 있습니까? 미디어워치에서? 내가 하태경을 불러내가지고 인터뷰를 합니까? 내가 유일하게 탄핵을 좀 파묻자는 쪽에 비슷하게 있던 조대원을 제가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같이 한 적이 있죠. 근데 조대원은 이 당시 탄핵 때 밑바닥 평당을 했어요. 밑바닥 평당은. 자기가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서 탄핵이 다 진행돼가지고 이제 완전 초토화 됐을 때 당협위원장 맡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를 어떻게 추려본 거지. 본인이 무슨 탄핵을 주도하고 탄핵이 정당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승민은 탄핵의 주범 아닙니까? 그럼 정규재가 저 정도로 탄핵을 반성하지 않으면은 개꿈이다 정도로
지르는 사람이면은 유승민과 인터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언론적으로. 근데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둘이 야부를 한 거죠, 둘이. 둘이 미리 적당히 하는 걸로 야부를 한 거죠. 내가 만약에 유승민을 불러놓고 적당히 인터뷰한다 그러면 우리 독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유승민 부르면 끝장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유승민 섭외해가지고 당신 미디어치로 나오세요. 내가 끝장 내줄게요. 그러면 나옵니까, 유승민이가? 그렇게 하면? 적당히 하겠다고 해야지만 나오겠지, 유승민이가. 왜 나가, 정규자의 TV에.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둘이서 적당히 하려고 이미 다 맞춘 거예요, 이거. 시나리오 다 짜놓은 겁니다, 이거. 이런 짓거리 한 거예요, 정규제는 오늘. 탈핵돼서 안 물어보는 게 나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서로 입장 차이 있어서 안 물어보겠다. 그게 깔끔한 겁니다. 이거 독자를 속이려고 서로 쇼한 거예요. 그리고 정규세라는 사람도 탄핵을 파고들어서 연구해서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자기가 탄핵 무효 전사처럼 막 자기가 행동했을 뿐이지 정규제가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대에서.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수준도 형편없는 거고. 자, 이런 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수준 낮은 건데, 내각제 세력이 탄핵 음모금했다 그러면 유승민이가 아니라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거 뭐하러 물어봐, 이거. 당연히 아니라 그러지. 이런 식의 질문하는 게 뭐냐? 유승민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각본이 돼 있다는 거죠, 유승민하고, 정규제하고. 이런 부분은 토론할 게 아니지. 이런 부분은 토론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모든 수사 기록과 박 대통령이 제출한 증거, 그리고 검찰의 조작 증거를 봤을 때, 최순실이 박근혜를 배후 조종했던 증거는 하나도 없다. 당신이 한번 증거를 제출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절대 안 물어보죠. 그러면 유승민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한 의견 제시를 했다는 건 사실이다. 아니죠. 사실이 아니라고 다 드러났죠. 뭘 의견 제시했습니까? 최서원의 증언은 나는 감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걸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사실은 의견은 누구랑 교환했냐? 그건 정호성이랑. 왜? 원래 자기 남편의 부하였으니까, 정호성이. 그 정도에 정호성하고 의견 주고받은 거예요, 그냥. 그럼 정규재 씨가 이걸 때려 부숴야 되는데, 때려 부순다고 하면은 유승민이가 안 나오니까, 요 정도로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된 거죠. 음, 음. 이 드레스등 내세분도 이따위로 얘기하면 안 되고, 권성동이 썼던 탄핵 결의안 권성동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법원 판결이 다엉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 안 돼. 예, 예.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걸 하려면요. 저하고 진중권처럼 끝장 토론을 가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서로 주장만 해가지고 오케이, 자기들 개돼지들 관리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 사망 토론 정도 해야지만 이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인터뷰해가지고는 각자 명분만 찾은 거죠. 근데 그럼 왜 정규제는 대체 왜 지금까지 유승민은 인터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규제가. 내가 알기로 김무성이랑 인터뷰한 적 있었나? 없어요. 왜 갑자기 유승민과 이준석을 인터뷰했습니까, 정규제 씨는? 지금 정규제 씨 빼보기 보면요, 윤석열에게 원수진 사람처럼 윤석열을 물어뜯습니다. 아니, 저는 윤석열한테 원수진 것처럼 물어뜯어도 되죠. 저는 윤석열한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윤석열에 의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인데, 정규재 씨는 윤석열 물어뜯는 게 대부분 탄핵이에요. 대부분 탄핵이고, 탄핵과 연관돼서 보수 인사들 200명 감옥 집어넣은 것 같고 끊임없이 정규재 씨가 물어뜯는데, 그럼 그 탄핵 문제 때문에 윤석열을 물어뜯는 사람이 이준석과 유승민과 손을 잡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전경련이
이제 정경련이 이제 이 4대 기업이 빠지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데, 원래부터 이 정규제나 이승철의 정경련이 문제가 대기업들의 이권을 보호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세력화해서 자기들 해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정경련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그러다가 사고 터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니 이런 대기업의 권익을 지켜주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정치 세력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패거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승철하고 정규제는 지금도 희덕거리잖아요. 아니, 정규제가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분개하는데 왜 탄핵의 주범은 이승철하고 희덕거립니까? 이승철이 지금 같이 안종범이랑 같이 야 빌자 가지고 입골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정규제나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탄핵이고 뭐고 아니, 사실은 자기가 관계없이 자기 전경련 떨거지대의 이권을 어떻게 되살려 나가냐.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좀 무력화된 전경련의 상층 라인하고 연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전경련 잔존 세력들, 이승철 정규제를 중심으로 했던 전경련 잔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재기를 하기 위해서 누굴 선택했냐? 이준석, 유승민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직까지 홍준표를 선택했는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윤석열은 지금 아니라고 결론내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는 지금 이재용을 잡아가지고 재벌 총수를 잡아가둔 게 이 윤석열 아닙니까? 이들이 어쨌든 재기를 꿈꾸더라도 전경련 세력 내에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만세를 불러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윤석열을 쳐내면서 이 다시 전경련 대기업 세력과 복원을 하고, 그러면 윤석열 쳐내면 누구한테 줄 쓸까? 그 택한 게 지금 이준석, 유승민이란. 근데 대기업 총수 갖고 이 윤석열을 치면은 정체가 드러나니까 탄핵으로 위장해서 치니까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윤석열이 탄핵해서 싫다면서 유승민을 띄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규제 씨는 미디어워치와는 DNA가 다른 사람이에요. 기자도 아니고 농객도 아니고 어디 줄 서서 해볼까 하는 브로커기 때문에 이자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다가 또 어떤 쪽에 또 줄 설지 모르는데. 나는 정규제 씨가 참 역겨운 게 본인의 이런 행태를 다 알잖아. 아니, 한국경제 주필할 때부터 정경련에 유착된 것 사람 다 아는데 그렇게 이 언론, 남의 언론 공격하고 남 무식하다 까고 막, 야,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니, 누가 전경련 앞잡이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론계에서. 본인이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 안정권 같은 사기꾼 비워놓고 안정권이가 사기쳐서 돈 번 거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준석이가 탄핵의 책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권을 위한 온갖 궤변만 만들어내요, 이자는. 지금 이제 이 유승민, 이준석 만세한 거 엄청난 이제 이 일들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인민당 플러스 보수를 다 불태우는 짓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한두 섹터가 아니죠. 가세현 무리들, 정규제 무리들, 부정선거 무리들, 이제 보수를 다 불태우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을 내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보수가. 이준석, 탄핵강 들어가는 쪽이 대선 패배, 탄핵 덮어. 이게 7월 26일 얘기인데 지금 정규제 씨는 이준석은 탄핵과 관계없다? 정규제 독자들이 얼마나 개저제 들은지 알겠죠? 이게 우리 독자들한테 해봐요. 딱 갖다 대면은 제가 끝나는 거죠. 정규제 독자들이 다 개저지니까 가능한 얘기지, 이게.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이가. 그리고 일주일 전에 정규제는 탄핵을 반성하라면은 개꿈이다 해놓고 이준석 만세 불러요. 난 가세현이나 정규제 독자들, 저런 독자들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갖다 들이대면 되지, 그냥.